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댓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주말에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공약이기도 하죠. 원전을 살리자, 탈원전을 반대했죠. 그래서 원전을 살렸는데 그 효과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닥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심판이 나올 것 같은데 심판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찌 흘러갈지 참 궁금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번 방송에는 23,200원대까지 하락을 하면 저는 많은 물량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악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수의 관점에서 노려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 얘기고 이분은 제 찐팬인데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뜻이고요. 또 이분은 23,200원에 노린다고 하셨는데 그 가격은 안 올 것 같고 저는 평단이 27,300원이라고 하시네요. 소량이라고 하시는데 소량이면 더 늘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저는 3만원대 매도를 하고 1차 부대는 조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25,700원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이익 중이죠. 23,000원대부터 대량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야 이거 좀 너무 욕심 같고 약간 올려서 24,000원대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잘하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탄핵이 통과되면 악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 호재로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가 된다면 원전을 다시 자기의 업적이기 때문에 키울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한 힘으로 원전주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수주가 잭팟이 터졌더라고요. 사우디에서 3조 넘게 수주가 터졌는데 설계, 기자재 공급, 종합 시운전 담당을 한다고 하고요. 8,900억짜리 터졌는데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소 수주를 받았나봐요. 그리고 여러 건에 대해서 합쳐서 2조 200억 정도 수주를 받았나봐요. 한전이 받은 거죠. 사우디에 3조 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3조가 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한국이 수주를 받은 금액이 3조가 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강한 게 아니라 풍력도 강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을 탈원전하면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산이 살아남으려고 풍력 발전소를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노력도 많이 하고 풍력 발전소에 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메스 가메사와 협력을 했고요. 풍력 발전기 도입에 협력을 한답니다. 창원에 풍력 발전기 공장을 구축한다고 하고요. 지메스사는 해상 풍력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 발전에도 강하다 이 말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이 뉴스케일 파워에 1,000억 이상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를 보면서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간다면 원전주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가 바닥에서 한 1000% 터졌다가 많은 하락을 했고요. 최고점에서는 45.79%, 금요일날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뉴스케일 파워가 상승도 하고 나스닥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월요일날 상승을 예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불확실성보다는 제조 경쟁력이 세계 1위거든요. 생산과 제조 그리고 시공, 시운전 증권사들이 26,000원 목표가에서 35,000원까지 목표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매집이 끝나면 저도 이번에는 3만원에 매도 계획이 아니라 35,000원 뭐 34,000원 정도 좀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35,000원 아니면 34,000원에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원전 입찰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지속적인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의 시대는 소형 모듈 원전이 미래 아닙니까? SMR이라고 하는데 이쪽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은 우상향으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또 체코 20조 원전 수주가 막바지 단계인가 봐요. 거의 확률이 90%가 넘는 것 같고 20조 원의 수주를 받는다면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프랑스 전력공사가 덤핑 수주라고 방해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어서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옆에서 회방을 놓는 것 같고 저는 수주가 거의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설계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수익성을 나눠줘야 되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주는 20조 원 터질 수 있는데 과연 수익성이 확보가 가능할까 이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20조 원 수주면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호재가 남아 있으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SMR에 있죠. 이 SMR 시장이 르네상스가 열릴 가능성이 많아요. SMR을 보고 미래가 매우 밝다. SMR이 대형 원전보다는 이렇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이 되고 많은 생산이 된다면 가격도 내려올 거고 저는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미래는 SMR에 있다. 미래 실적을 보면 25년은 한 3%대 성장을 하고 26년부터 수주 받은 것 때문에 9%대, 10%대 성장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치적인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세형 적정가는 28,500원 나오거든요. 지금의 위치는 매수할만 하죠. 저번 방송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23,200원을 매수 타점으로 봤는데 매수 타점을 23,200원 했다가는 근처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단가를 올려서 24,000원대는 2차 부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은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이때 사서 뭐 이때 팔기도 했는데 3만원대 팔았지 않습니까? 1년 2년 고생하다가 가는 척하다가 하락을 하고 이번엔 또 전고점을 뚫었죠. 다시 3만원대.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 타이밍이 마지막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런 타점이 좋은 타점은 안 온다. 여기는 안 온다 생각해요. 저는 타점을 한 24,000원대 여기가 마지막 매수의 타점이라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다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끝나면 다시 3만원을 돌파하고요. 이번에 35,000원까지 상승을 예상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매수를 노려라. 용기를 가지고 너무 큰 조정보다는 뭐 24,000원대, 뭐 25,000원대부터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좀 매수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결정적일 때 매수를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갔냐, 많은 물량이 들어갔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벌었냐 중요하겠죠. 돈세형 유튜브를 첫 방송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했는데 그때는 두산중공업인데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매수 전략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은 상승을 예상합니다. 혹시나 탄핵이 됐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정치적인 이슈로 악재로 하락을 한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예상되니까요. 기회를 노려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가 맞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혹시 됐을 때 큰 폭락을 예상하는데요. 그 폭락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다음 주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